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이종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시청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종찬 강북회장이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강북절 행사를 정부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데 여기에 이종찬 강북회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 그래서 따로 강북절 기념식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퇴진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종찬은 1948년이 건국인데 건국이 1948년이 아니다. 건국은 1919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2일인데 이게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제의 친일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다, 그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을 취소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국민, 주권, 영토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갖춰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지난 2023년도에 회장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의 강복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게 2023년 5월 27일자 뉴스에 나오는데 이 대목에 본인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하면은 대한민국은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에 뿌리를 두고 1948년 세워졌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첫 연설에서 1919년 독립선언에 임시정부를 잇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 북한은 이 독립선언을 애써 무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김일성은 7살 이어서 기여한 것도 없고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수립된 게 임시정부이고 그 법통을 개성한 게 대한민국이다. 자, 이게 확립되면 유사시 북한에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948년 세워졌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1948년 나라가 세워졌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 그게 김일성하고 우리와 다른 거다, 이렇게 이종찬이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놔놓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종찬 강북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뒤숭숭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을, 자, 지금 이종찬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적 아니겠습니까? 뭐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에 뉴라이트계가 있다, 그리고 뉴라이트계야말로 밀정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밀정 이런 식의 약간 올드한 단어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한 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나마 잠잠했던
반일 선동이 그 대한민국의 반일 선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던 강복 회장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 고우 아버지라고 하는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진짜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변 측근들한테 이종찬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그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종찬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각별한 사이까지도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복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얼마나 진짜 허무하겠습니까? 너무나 맥 빠지고 허무하겠습니까? 평생을 진짜 중마고우로 지내왔던 친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자, 그래서 지금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철우 교수도 여기 보면은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좀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보수적인 어떤 우파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적인 그런 틀 속에서 봤었을 때 일본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은 민족 사관이라고 하는 캐캐묵은 그런 어떤 민족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100년 가까이나 된 그런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가지고 모든 현재의 일본의 행동이나 일본의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우방으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호적인 관계로서 한미일 관계로 생각하는 게 보수 우파적인 관점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일본에 관해서는 굉장히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교수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아버지 이종찬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보수 우파적인 그런 관점이 없는지, 자, 이종찬은 잘 아시다시피 보수 쪽에 내리 사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사람이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 딱 당을 갈아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2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게 이종찬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자, 보수 쪽에서 이렇게 내리 사선이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당을 갈아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입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나갔던 게 지금 이제 보니까 1995년도, 1998년도 그 전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아탔던 것인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됐거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거나 생각해 봤었을 때 보수였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아탔단 말이에요. 보수 쪽에 그때 막 부패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관과 시장 자본주의 가치관이 더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 시기에 민주당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아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지 달 수 있는 기회가 민주당에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겠어요? 자, 얼마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기회주의자인지를
이것만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는 최재형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 통일TV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 통일TV인 것이지. 자, 북한TV 아닙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 TV 아닙니까? 자, 거기에 상임 고문까지 이종찬이 맡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본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사관, 그리고 민족주의의 끝판왕, 민족주의의 끝판왕이 어디예요? 북한 아닙니까? 북조선 아닙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에 대한 그런 생각에 영향을 분명히 이종찬이가 받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도 우리가 이 최재형의 통일TV의 상임 고문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과 엮이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데, 평상에는 이종찬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 이철우 교수 57년지기 중마고우인데, 자, 대강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서울대 법대도 같이 다녔었고, 그리고 검찰총장직에 물러나고 난 직후에도 자, 공식적인 행보를 했던 그 자리에도 같이 할 정도로 57년지기 그야말로 중마고우입니다. 공식적인 그냥 뭐 베스트 프렌드죠. 아예 그냥 뭐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 싱크탱크였던 미래비전위원회 간사까지 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철우 교수의 부인 지영미 씨는 질병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예 그냥 뭐 가족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 엮여있는 그런 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 뭐 이종찬이가 밀었던 독립기념관장, 거기 뭐 김구 선생의 손자 뭐 김진이라고 했습니까? 또 한 사람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밀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 독립기념관장으로 안 됐다. 자, 이에 대해서 뭐 목리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에 이종찬과 이철우 교수한테 조언을 구했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도 식사를 직접 대접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런 지금 하소연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도대체 이종찬이가 어떻게 이거 주워 담을 것입니까? 자, 이 지금 혼란과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정부 이런 후퇴를 시키는 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여당 내부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것 때문에 이종찬이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 본인 스스로가 이종찬 이야기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종찬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김관장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신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서신을 3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전자결제로 발령을 내더라.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종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아들의 친구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서신을 뭐 3번을 보냈거나 4번을 보냈거나 300번을 보냈거나 3만 번을 보냈던지 간에 그게 어떻게 국정에 그게 좌지우지가 돼야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던 게 그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비선실세가 하는 일인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 김관정이 해촉이 됐다. 임명이 안 됐다. 자, 그러면 김관정이 나중에 또 만약에 폭로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폭로를 하느냐?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 고우인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을 해촉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폭로가 이렇게 나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때는 또 누구한테 덕달같이 막 물어뜯겠습니까? 당연히 이종찬을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선실세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뻔할 뻔짜잖아요. 자, 제가 뭐 틀린 얘기합니까? 자, 제가 뭐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종찬이가 지금 민주당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모르고 이종찬이가 연세가 그렇게나 되시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양반이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민주당의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한두 번 갈등이 있어 목리가 있었던 거 아니더라고요. 자, 그 가만히 보니까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 시절 때 그때 당시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도 이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친일 문구 삭제를 원상 복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성명까지 발표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종찬이가 자,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할 때 그때도 이종찬이가 뭐라고 했냐? 신격화 기념 괴물 기념관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종찬이가 뭐라고 부른 거냐? 괴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무슨 뭐 강복 회장이다 뭐다 이런 걸 임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의 중마 고우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사실상 주장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이 인간이 지금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강복 회장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도 문제인 것이고 사상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인간이니까 당장 해촉을 시키고 이참에 그냥 아예 강복회라고 하는 것도 없애자고요. 뭔 놈의 강복회입니까? 자, 이전에 강복회장이었던 김원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 사망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허구한 날 정부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반일 선동이나 할 줄 알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 강복회라고 하는 것 이참에 잘 된 거예요. 없애버리자고요. 이승만을 괴물이라고 얘기하고 백선엽을 친일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무슨 뭐 강복 회장이다 뭐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게 이종찬이란 걸 이종찬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못 깨달으시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